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의 건강 코너의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Hearing Aid Specialist, 영어로 Hearing Instrument Specialist 유재선 씨, 영어 이름은 제이슨 씨입니다.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십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청각에 대해서 많은 그 환자분들이 시력에 대해서는 검사를 많이 자주 하시는데 청각을 괜히 소홀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청각을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이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청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유재선 씨가 어떤 분이고 어디서 공부를 하셨고 또 자제분이 몇 분이고 한 거를 아직 시청자인데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민 온 지는 9년 차 되고 있고요. 아이들은 둘 있습니다. 남자애 그리고 또 여자아이 9학년, 6학년입니다. 물론 아내는 한 명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조지 브라운 칼리지에서요 3년 동안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약 3,000시간인데 기간으로는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의 인턴십을 거치고 나면은 자기 샵을 자기 클리닉을 가질 수 있고 또 히어링 테스트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마쳤습니다. 클리닉을 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5년째, 벌써 5년째가 되셨네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쓰고 계시고 또 외국 사람도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예, 제가 큰 부를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교민들한테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보람으로 생각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제 청각이라는 게 눈 시력 검사랑은 달라서 랭귀지 베리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하는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차이가 무진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든 분들,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청각 검사를 하려면 완전히 꺼려 하시거든요. 다행히도 유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는 얼마나 천만에 다행인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 이제 청각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청각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5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1년에 1회 정도 검사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 정도 되시면 어르신들이 청력이 떨어지는 걸 본인이 조금 느끼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시죠. 그리고 65세가 되시면 본인들이 현저히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되묻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게 됩니다. 청력 검사하는 거를.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그걸 장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70세가 되시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죠. 그래서 와서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 중에 이제 진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맞는 보청기를 이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75세 이상이 되시면 거의 한 8, 90%가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경 끼는 거, 저처럼 안경 끼는 건 별로 장애라고 생각 안 하는데 히어링 에이드는 이거 딴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새 나온 히어링 에이드가 그런 것도 이제 감수를 하고 있는 게 많겠죠? 예, 요즘은 물론 굉장히 그 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귀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또 리모트 컨트롤로 볼륨을 또 조절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5가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보청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가 안 좋으면 이렇게 낮추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목사님 설교가 안 좋으면은 끄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계시면. 네. 어쨌든 청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검사가 있고 또 귀에 대해서 눈은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데 귀는 잘 보지를 못하니까는 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귀 그러지만 귀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귀, 중간귀 그리고 속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겉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리를 이렇게 모으는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소리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를 갖다 대죠. 근데 겉귀는 단순하게 이제 소리를 모으는 기능을 하고요. 이 소리로 모아진 소리가 겉귀를 통해서 모아진 소리가 중간귀를 통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이란 소리가 들어왔을 때 30이라는 소리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귀는 소리를 증폭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소리가 증폭된
30데시벨 이상으로 증폭된 소리가 속기로 들어가면은 60이라는 소리만큼 더 증폭이 되고 누구의 소리인가를 감별까지 해내는 그런 기능을 우리 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히어링 문제는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문제는 다 있을 수 있고요. 예. 걷기, 즉 외이에서 문제가 되면 이제 외이염이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상처가 난다든가, 흔히들 우리 어르신들이 귀지를 파다가 건드리면은 여기 이제 염증이 잡히면 외이염이고요. 또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들 중이염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중이염은 중간기에 염증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고막에 이제 천공이 되든가 이 중간기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30데시벨 정도는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중이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내이, 속기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60데시벨 이상을 못 듣게 되고요. 또 사람 소리를 감별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우리 아들 목소리, 우리 딸의 목소리, 우리 아내의 목소리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내이염이 걸리게 되면은 그런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우리가 히어링 에이드를 하는데 그분들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전음성 난청이냐 감음성 난청이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음성은 글자 그대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난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외이나 내이에 염증, 외이나 중이에 염증이 잡히면 이제 전음성 난청입니다. 영어로 컨덕터 피어링스. 예. 그리고 이제 감음, 소리를 느끼는 데 문제가 되면 이제 감음성 난청이라 해서 이제 속기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감음성 난청에 주로 이제 돌발성 난청이 있고요. 또 소음성 난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어르신들이 걸리는 노인성 난청이 그 감음성 난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성 난청은 이제 신경이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뇌가 안 좋아서 생기는 병이죠. 그러니까 뇌가 이제 이 뇌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관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단면도를 보면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멤브레인 막 운동을 합니다. 요 안에 한 15,000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제 12,000개 정도가 외털이라고 그러고 이제 외모라고 그러고 3,000개 정도가 이제 네모라고 그러는데 12,000개에 있는 그 외모가 소리를 감별해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시집 오실 때 잘 드는 칼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한 50년 내지 60년을 잘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그 날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잘 두면 이렇게 잘 갈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좋은 거라도 오래 쓰면은 장독에 갈아도 그 날카로운 부분이 아무래도 무뎌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 청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약간 그 딜레마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아스피린 계통의 약품입니다. 이제 가정의께서는 아스피린을 이제 드시라고 처방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아스피린 계열이 이제 이독성 약품이라 그래서 심장에 피를 묽게는 하지만 귀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알 드실 거면 반 알 드시게 하고 반 알 드시면 베이비 아스피린 드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의의 그 처방에 따르라고 저희 말씀을 그렇게 드리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혼돈이 되실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45세 넘어간 분들인데는 우리가 이제 더구나 심장 마비가 있었다든지 중풍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아스피린을 꼭 잡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꼭 아스피린을 잡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이가 45세, 55세 지나셨는데도 전혀 심장이랑 뭐 이런 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귀에 대해서 만약에 또 문제가 조금 있었다면은 그때는 아스피린을 안 잡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약이 항생제 중에서요. 뒤에 무슨 마신자 들어가는 항생제예요. 예를 들면 키노마이신, 테라마이신 이런 마신자 들어가는 약 또한 이독성 약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그 환자분께 이제 처방을 받을 때 가정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난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 좀 피해서 처방해 주실 테니까 꼭 그렇죠. 말씀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옛날에 중이염 그러니까 고막에 구멍이 뚫린 분들 그런 분들도 귀에 넣는 약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경우 잘못했다가는 귀가 그 약이 이너이어, 그러니까 뇌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망가뜨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죠. 예.
약 조심하는 거, 아스피린 조심하는 거. 또 예, 뭐가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흔히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음성 난청이요. 소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큰 주파수 영역대에 소리가 노출되는 경우에 소음성 난청이 걸리게 되는데요. 남자분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예, 또는 이 포병에 있거나 대전차 부대에 있었던 분들은 한 3년을 계속 그 포소리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젊은 분들이 와서 검사 받고 본인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포드사나 그 GM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절단기 같은 데에다가 이제 노출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이어플러그를 착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참 그게 이제 문제가 아시잖아요. 답답하니까. 예,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셔가지고 그 소음에 노출이 되는 관계로 지금 소음성 난청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난청으로서 이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젊은 이제 뭐 티네이저들, 청소년들이 그 MP3나 아이팟 같은 걸 가지고 인서트폰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요, 우리 교수님이 네가 만약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상대방이 인서트폰을 썼는데 그 음악 소리를 네가 들을 수 있으면 네 명함을 줘라. 나중에 온다. 왜냐면 그 잠재적인 너의 다 페이션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실 때 조용히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 레벨이면 괜찮은데 그 소리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면 그건 너무 큰 거니까 좀 억제시키고 조심시키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애들인데 그 말 해보면 그게 어디 들어가나요?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죠. 꼭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아이팟 회사나 정부 단체에서 그 어느 한계까지는 못 나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냥 그 볼륨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떤 순간에는 음악은 크게 듣는 게 더 정말 효과가 더 그렇죠. 음악과 음악 있는 게 있죠. 어쨌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또 귀 검사 자주 하시는 거. 귀 검사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5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 꼭 점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마일드 히어링 로스, 그러니까 경도 난청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1년에 한 번 정도 난청 검사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 특히 우리나라 동포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요즘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해 주시는 게 아주 이상적인. 그렇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분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를 물론 하시겠지만은 하시는 분도 많고 잘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못하시는 분 또 겁이 나시는 분도 이런 분들은 유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딴 그 성각 한국분 한 분들 또 있으시니까는 가서 검사를 잘 받으셔서 자주 받으셔서 그 미리 발견하는 게 우리가 프리벤트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알게 되면은 본인들이 조심해야 될 약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귀에다 넣는 걸 너무 자주 넣어요, 한국 분들. 귀집하는 거, 큐팁 뭐 이런 거. 그걸 잘못 넣었다가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염증을 생기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클리닉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한 귀지는 파지 않는 게 좋다고,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특히 그 대나무 같은 걸로 막 귀지를 파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귀지는 항균 작용, 살균 작용, 그다음 윤활 작용, 그다음 방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지는 여기 우리 귀지샘 같이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액체들이 나와서 약한 병균이나 나쁜 먼지들이 들어와서 싸워서 만들어 놓은 게 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면은 스스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귀지는 파지 마시고 만약에 귀지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제 닥터 김이나 다른 그 가정의들한테 꼭 가서 귀지를 다 파내시라고 제가 리퍼럴 해드리죠. 결국 귀지 파는 거는 긁어부스럼 만드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긁어부스럼 만드시는 거. 예. 그거 말고 딴 거 뭐 프리벤트 할 거. 저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기가 걸리면은 엄마들이 소아과를 주로 많이 찾아가시는데
사실은 소아과보다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가정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정의가 이제 ENT 스페셜리스트한테 리퍼를 해주는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감기가 오면 보통 아시다시피 귀, 코, 목구멍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감기에 걸리면은 ENT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귀 검사를 받아보셔서 오케이. 중이염이 있는지 없는가를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감기가 걸리는 사람도 와서 다 그건 아니고 아이들. 그렇죠. 아니 아이들도.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의 감기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인펙션으로 나아지는데 그 감기가 심각해져서 그 애들이 하는 행동이 뭐 중염이 있었다. 아니면 중염이 너무 자주 온다. 아니면 소리를 문을 닫았는데도 뭐 놀라질 않는다. 이럴 때야 이제 가정인데 와서 보내달라고 그래야지. 감기 걸린 사람 다 가라고 그러면 그때는 큰일 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조심해야 되겠고 자주 걸리는 감기 있는 애들. 그리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목감기나 코감기는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게 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도. 그것도 이제 그 알러지가 많고 감기가 자주 걸리는 분들이 비행기 탈 때 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에 이제 그 압력 차이 그렇죠. 때문에 압력 때문에 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실 때 귀를 많이 아프신 분들, 그다음에 감기 자주 걸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레코멘드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코에 뿌리는 디컨제스천이 있어요. 뭐 어트로빈 같은 거, 두리스탄 같은 거를 한 2시간, 3시간 전에 뿌리고 타든지, 그다음에 비행기 내릴 때도 이륙 착륙할 전에 한 3시간 전에 뿌리시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두시고 의사인데 한번 물어보시고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귀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럼 제가 볼 때 환자분들이 하는 게 코를 푸는데 집 떠나갈 정도로 푸는 분들. 꽉 세게 푸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귀에 또 문제 있는 사람 구멍 통을 줄 수 있고 귀가 이제 전에 중이염에 앓으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푸는 거. 그런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조심하시죠. 딴 건 또 뭐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이제 귀지에 관련된 걸 많이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귀지는 사실 그 4가지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활 작용, 항균, 살균, 그다음 방수제를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지 1940년대까지만 해도요. 귀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스위밍 플러그라든가 이어 플러그 또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MP3, 마이팟 이런 걸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높아진 관계로 귀지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큐팁으로 귀지를 많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요. 큐팁을 잘못 사용하면은 고막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그림에 잠깐 보시면 알겠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는 약국이나 어디 가면은 관주법으로 이렇게 쏙 석션하는 걸로 귀를 다 빼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오는 그 2번째 그림, 그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고막이 천공이 되는 너무 압력이 센 거를 아무나 자격 없는 분들이 석션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 한국 그 식품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게 이제 여기다 끼우고 불을 켜갖고 이렇게 진공식으로 뽑는 방법. 그 초를 하는 거. 초를 이용하시는 방법. 그게 가장 위험한 방법인데요. 여기 캐나디안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줄여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아무 효과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절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그걸로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켜서 자체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치명적으로 그 청력을 손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보고가 된 경우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워놓고 자다가 불 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비디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귀지가 꽉 막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가정의를 찾아가시면은 가정의께서 다 제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또 저희가 사실은 요번에 그 7월 달에요. 저희 협회에서 그 강의를 듣고
자격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 정사는 네, 방법. 어소시에이션에서 다 돼서 웬만한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다 제거를 할 수도 있게끔. 본인이 제거하는 거는 뭐 이제 이렇게 오토스코프를 보니까 청소해 주시는 거. 예, 그 정도죠. 그 정도죠. 네,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맡겼을 그런 때는 경우에는 다 예. 가정이나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경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인데 기름을 이제 깨끗한 기름을 한 3방울, 4방울씩 밤마다 한 4올 넣어 갖고 오시면은 이 귀지가 이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씻어내요. 우리가 물로 시린지를 집어넣어서 씻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걸 안 되는 분들은 중이염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귀에 고막에 구멍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보통 사람들 귀가 이렇게 귀청이 깨끗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드라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제 우선 우리가 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네. 근데 본인이 하시는 거, hearing aids. 많은 분들이 이제 hearing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랑 이야기하는 걸 듣고, 오케이, 이제 해볼 만하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방법이 어떻게 돼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이 조금 정보에 또 좀 도움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오시면요 저희가 반드시 2가지 청력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음성, 감음성 청력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서트 폰을 끼고 청력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귀에다가 소리를 끼는 게 아니라 바이브레이터 같은 거를 귀 뒤에 여기 마스터에다가 대고 청력 검사를 해서 이 환자분이 어떤 종류의 난청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곳에 맞는 크기 또 파워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선별해서 권해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검사하는 데는 한 3, 40분 정도 3, 40분. 걸리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카운셀링을 또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권해드리면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요. 요즘은 커스터마이즈 주문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끼는 거를 본인이 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본인 걸 다른 사람이 낄 수도 없고 또 눈처럼 왼쪽 거를 또 오른쪽으로 오른쪽 걸 왼쪽으로 없고. 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환자분 한 분에게 500불씩 양쪽 귀 1000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공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요. 네. 요즘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보청기가 너무 많이 진보가 돼가지고요. 귀에는 물론 안 보일 뿐더러 또 전에는 이제 귀의 작은 귓속형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었는데 요즘은 파워도 굉장히 커서 전에는 큰 걸로 했어야만 커버되는 것들이 요즘은 작은 걸로도 커버가 되고요. 또 얼핏 딱 보면은 액세서리를 한 것 같은 그런 보청기도 요즘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이랑 나랑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가서 이제 검사하고 싶을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연락을 해야 되고 사무실은 어디에 계시는지? 저는 사무실이 2군데 있습니다. 다운타운하고 노스역 지점에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뭐 나와 있는 신문지상 같은 데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저한테 직접 오셔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청기가 필요하면은 제가 이제 처방전을 작성해서 가정의들한테 해당 가정의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환자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꼭 필요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가정의들께서 사인을 해주시고 네. 그럼 그 사인을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못 가온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그 가정 방문 날로 거의 잡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거의 비워서 필요하신 분들 제가 직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청력 검사 해드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히어링 에이드가 필요하신 분,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장비를 다 가져가서 본드 떠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제작 주문하는 그런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하시면서 네. 제일 마음에 와서 닿았던 거 환자분들이 본인인데 뭐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기억나는 거 간단히. 있죠. 많이들 있는데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흔하진 않지만 히어링 에이드를 보청기를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커버를 해줘요. 정부도 아니고 제가 아닌 제조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보통 500불에서 550불 디덕터블을 하셔야 돼요. 공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전에 많은 돈을 내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오시면은 가족들에게도 말씀도 못 드리고 이제 속으로 앓고 있으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또 저는 장모님 모습 뭐 우리 부모님 같이 생각이 들면은 그 디덕더블 얘기가 안 나와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제조 회사하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은 크레딧이 쌓이는데 사실 제가 다 돈을 내는 거지만 그렇죠. 예, 그냥 크레딧으로 그냥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그 다음 날 네. 상추나 고추장. 된장 같은 거, 뭐 한국 갔다 오셨다 그러면서 김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럴 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오십시오. 예. 그러시고 예. 그 이제 히어링 앤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우리가 그 보청기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면 돈이 별로 없고 하니까는 정부에서 500불 커버해 주는데 대부분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짜리 정도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사이즈별로 다르고요. 예. 물론 이제 사이즈가 크면은 가격이 좀 싸지고요. 근데 요즘 별 차이 없습니다. 워낙에 디지털 히어링 에이드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100불에서 150불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고가품이고요. 그 사이즈를 제일 작은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본인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걸 빼고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500불에서 3,000불까지 있습니다. 3,000불까지. 예, 그러니까 히어링 에이드의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많이들 여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급품서부터 최고급품까지 있는 겁니다. 보급형, 일반형, 중급형, 고급형, 그다음에 최고급형 이렇게 한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에서요. 근데 저는 이제 보급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권해드리기가 민망하고요. 제품이 조금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최고급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CEO라든가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한 6분 정도 해드렸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일반형, 중급형, 고급형 그 3가지에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그거를 이제 히어링 테스트 뭐 본을 뜨고 예. 그다음에 오더를 하면 대부분 경우 며칠 있다가 붙었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다가 걸려요. 예. 그걸 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조정을 해야 그럼요. 되겠죠. 예, 저희가 조정을 2달 동안 착용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착용해 보시고 소리가 마음에 드시고 만족스러우시면은 보청기를 계속 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청기를 끼고 2달 동안 저랑 같이 계속 트라이 했는데 소리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또 보청기를 오히려 안 꼈을 때 더 잘 들린다. 그러면 그 비싼 돈 내고 보청기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리턴을 해드립니다. 리턴을 해준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미니멈 차지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 그렇죠. 쉬핑 앤 핸들링, 그 다음에 인슈런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재료를 또 본을 뜰 때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뺀 나머지 금액을 최소한의 경비만 빼고 나머지 다 돌려드리죠. 지금 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5세 넘은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라. 예. 그 검사 받는데 본인이 특별히 의사가 레코멘드 안 하고 그분들이 직접 갈 수도 있다. 예, 전문의 보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레코멘드 안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웨이팅 리스트는 별로 없고 금방 볼 수 있는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하루 주셔야죠. 정도는 이야기 하셔야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그 교민들인데 부탁할 말씀은 없습니까? 청각에 대해서?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별로 사람들이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안경 낀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장애로 생각하셨잖아요. 와이프 안경 안 낍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경 낀 여자가 얼마나 패셔너블하고 스타일리스트하고 지적이고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와이프가 안 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시죠. 예,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지금 사실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 끼시는 거를 굉장히 장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실 제가 일을 시작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사물과 내가 단절이 된다. 근데 들리지 않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단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답답하게 잘 안 들리는 가운데 잘 듣지도 못해 놓고 그냥 들은 것처럼 이렇게 동의하면서 지나지 마시고 검사를 해 보셔서 문제가 되고 그게 경미한 문제면은 그냥 제가 그
언어 재활 훈련 정도만 해더라도 많은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죠. 히어링 에이드를 보청기를 안 그렇죠. 하시고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중증 정도가 되면은 보청기를 끼셔서 정말 세상이 활짝 열린 그러한 부분을 만끽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환자들 분 중에 그 못 듣는 분들이 우울증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론리해지고 나가기 싫고 이야기하는 거 꺼려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때가 많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게 물론 그 이제 노인도 혼자 살면서 그걸 별로 컨택이 없다 보니까는 아들은 1년에 한 번, 뭐 딸은 한 달에 한 번 가보셔갖고 잘 노티스 못할 정도가 많은데, 만에 같이 살든지 아니면은 그 노인들 중에서 귀가 보청기를 껴도 확실히 잘 못 들어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어른이나 아니면은 그 노인들 같이 모시는 분들이 히어링 에이드가 있고 잘 안 들릴 때 밝은 데서 이야기를 주로 하시고 똑바로 같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분인데 내가 당신인데 이야기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입을 놀리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분들이 혹시 우울증에 안 빠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한 서너 명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면 됐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셔가지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비수해. 예, 그래서 말하기도 꺼려지시고 꺼려하시고,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시는 경향이 그렇죠. 있고요. 그 재활 중에 한 가지가요. 가능하면 어르신들은 벽 쪽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린 데 앉으시면 울리지 백그라운드 않게 노이즈,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나는 소리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벽 쪽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 얼굴을 봐주셔서 입 모양을 꼭 보시고 얼굴 표정, 그다음에 몸짓 같은 거를 다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또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토픽이 바뀌어지면은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목사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 중요하고. 오늘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되겠으면 한 번 더 나와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바다 보청기 클리닉 유재선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민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